보수적인 백인 집단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한 텍사스. 그런데 이곳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앞장서서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텍사스 주요 지역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장려. 한국인이 텍사스의 어디를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충격적인 선언이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어의 비약적인 성장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에 밀린 일본어의 신세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고등학교 교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인데요.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영어 중심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언어가 인기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영어 외에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외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공식 공용어로 영어 외에 한국어를 지정하자는 이야기인데요.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고리 웨인 에벗이 주축으로 현재 텍사스주 의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죠. 심지어 그레고리 웨인 에벗은 이에 그치지 않고 텍사스 휴스턴에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며 한글에 창제한 글을 기리기 위한 공원까지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특히 보수적으로 유명한 동네인 텍사스에서 다른 국가의 언어 그것도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전과 다르게 미국 주류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텍사스는 예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을 만큼 유달리 한국어에 대해 진심을 보인 주였습니다. 과거 텍사스 교육청이 한국어를 고등학교 외국어 교과로 인정하고 한국어 학점 인정 시험을 통해 외국어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한 일도 있었죠. 이전에는 한글 학교도 없었고 다른 언어를 배우려면 텍사스 밖으로 나가 따로 한국어를 배워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편의성 면에서 텍사스는 한국어를 특별 대우해 준 것인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텍사스주 정부의 공용어 결정 이전에도 이미 한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시도도 활발했던 곳이 바로 텍사스였죠. 텍사스주 뉴먼 스미스 고등학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실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한글을 비롯해 한국 문화까지 전문교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배울 수 있어 한국에서도 화제를 모았었죠. 켄트 셰이퍼 텍사스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에 따르면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주요 언어 중 하나인 한국어가 배제되어 있었다며 많은 수의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한 바 있었죠. 스틴시 트래비스 하이트 초등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아이들은 동양인을 보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좀 더럽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만 4세에 입학하는 프리K부터 2학년까지 4개 학년 어린이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으로 텍사스 주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수강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 한국어의 인기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연 트래비스 하이츠 전교생 가운데 한국인은 2명밖에 안 될 정도로 한국의 비율이 낮고 백인들 비율이 높은 곳이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흠뻑 젖고 싶어하는 이들은 그 어떤 곳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도머치슨 중학교와 오행리 중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과정을 준비 중인 상황.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어 선생님을 급하게 한국에 요청할 정도로 텍사스에서는 한국 열풍이 남다른 게 현실입니다. 같은 일이 미국 텍사스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한류 열풍이 인기가 있다고 해도 백인 중심 사회인 텍사스에서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텍사스 경제에 한국이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텍사스는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주로 목축업이나 광물 자원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요. 이 지나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목축업과 광업은 미국에서 서서히 사양 산업이 되었고, 텍사스 주요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자 텍사스는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백인 중심 사회 때문에 다른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워 산업 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 텍사스 주지사들은 기존 사양 산업 종사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산업 유치라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법인세를 없애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텍사스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텍사스의 변화를 눈치채고 들어간 곳이 바로 한국이었죠. 법인세가 없고 어떤 업종이든 성장한 업종에 대해 대우를 해주는 곳이 텍사스였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삼성은 텍사스의 부지를 최종 선정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기로 결정하며 텍사스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이고 미국 대통령까지 삼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고, 텍사스는 그 결실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시가 최종 삼성 부지로 낙점된 순간 텍사스 주지사는 한국을 향해 감사하다는 말을 4번 연속 할 만큼 한국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결정 덕분에 텍사스는 삼성의 170억 달러 투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삼성 인력들의 텍사스 이주라는 효과까지 누리게 되어 막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대우건설도 텍사스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텍사스 진출에 나섰는데요. 텍사스주 리빌시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캐롤턴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 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자본이 미국 텍사스시에 유입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대형 레스토랑 체인을 비롯해 기계설비 기업까지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텍사스를 향한 공장 진출 계약이 잇따랐다고 하죠. 삼성의 텍사스주 이주의 자극을 받은 다른 IT 기업들 역시 실리콘밸리 지역을 벗어나려는 참에 텍사스 오스틴의 주식으로 인해 텍사스 지역이 제2의 실리콘밸리라는 칭호를 받으며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죠. 당연히 텍사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을 대우하기 위해 한국어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미 논 아이들 교육까지 계산한다면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는 것이 텍사스주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주가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가 된 것이죠. 텍사스주가 한국어를 공용어로 선택하겠다는 결정이 나오자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채택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특히 한국인들로 인해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텍사스의 성공을 본 다른 주들 역시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나서는 상황. 미국에서 한국을 대접하는 것에 분노한 일본은 자국을 배제하고 한국어를 공용어로 선택한 텍사스에 분노했습니다. 산업보조금까지 주면서 한국을 배려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항의를 했죠. 특히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대만 TSMC의 투자를 받아 대규모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며 반도체 1등 국가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했던 상황. 삼성전자가 일본에 공장을 짓기를 내심 기대했던 일본 입장에선 텍사스의 부지를 선정한 삼성에 대한 질투를 내보임과 동시에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텍사스에 대해 뒤틀린 열등감을 드러낸 것이죠. 텍사스주 주지사는 일본 기업들도 언제든지 텍사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하며 일본 기업들의 텍사스를 위해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다면 일본어도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텍사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텍사스에서 내세울 곳이 없는 신세. 오히려 외부의 투자를 받아 일본 경제를 부흥시킬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한국처럼 한국어를 널리 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국어의 인기에 비해 일본어는 그렇게 각광받는 언어가 아니기에 공용어로 채택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한편 한국 기업은 텍사스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을 무대로 대규모 투자를 늘리며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지고 있죠.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스페인어로 이어 한국어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마주치기 쉬운 언어가 될 전망. 미국 대학생 외국어 수강 비율에서 놀라운 숫자를 기록하며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과 같은 아이비리그도 한국어를 주요 과제로 삼는 한편 한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한국어 강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폭발적인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어가 미국 텍사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전 세계인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